자,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이어서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이 법령과 관련된 그 복지부의 연락처가 이렇게 법에 명기가 되어 있고요. 목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에 해당하는 법이 되겠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시장 및 군수구청장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해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해당하는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11조의 2를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이거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은 모두 다 인권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시설이 됩니다. 노인복지 상담원의 임용은 우리 그 노인복지법에서 살펴보셨을 때 노인복지 상담원에 대한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임용에 대한 법이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 상담원 상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 외의자로 위촉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네요. 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원의 직무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상담원의 보수도 나와 있는데 일반직 8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라고도 되어 있네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이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영에서 정하고 있고 중앙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업무는 아래와 같은 업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려면 이렇게 딱 멈춰져 있어야 되겠죠? 네. 뭐 특별히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노인 장기요양 기관에 맞춰서 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운영 위탁도 나와 있다. 그리고 지역 봉사 지도원의 활동 지원이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촉한 지역 봉사 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생업 지원이 나와 있죠. 이 내용도 저희가 뭐 그 법에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본다는 보다는 이런 내용이죠. 뭐 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채용 비율은 최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65세 이상 근로자 수를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거는 우리가 그 위에서 요 위탁 사업을 이런 것들 공공기관의 위탁 사업을 요런 업무를 위탁할 때에 65세 이상 노인을 많이 채용한 시설을 먼저 위탁 사업 대상자로 하겠다라는 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령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채용 비율을 지금 정해놓은 것이죠. 여기 보시면 채용 비율을 여기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 우대 시설의 종류는 이용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데 그럴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건강진단에 대한 부분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우리가 보셨죠?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이런 단체들로 해서 실시하게끔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그 범위를 지금 해놓은 거랑 의료 지원의 대상이랑 기준, 방법 등이 나와 있는데 노인성 질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안질환, 무릎 관절증. 저도 요즘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저는 아니죠. 근데 노인성 질환은 전립선 질환. 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밑에 있는 내용은 좀 저희가 스킵해서 봐도 될 만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노인복지주택 운영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데,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하네요. 법인 또는 단체만.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실시한 경험이 없으면은 본인이 한 번은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이나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봤던 그 긴급전화에 대한 설치가 여기 나오네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나와 있네요.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행규칙에 자세히 좀 나와 있겠죠. 자, 20조 보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기준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하니까 별표 1의 2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겠습니다.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건데, 지정하는 법령인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탁을 받아놓은 상황이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별표 1, 2를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밑에서 이제 별표 1, 2를 보게 됩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인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서 위탁기관을 지정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당연히 변경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분 조회 요청 절차네요. 저희가 신분조회 요청 절차에 대한 이런 그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한번 다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봐야 되겠죠.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법 제39조
제5의 17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의 설치 신고, 인가, 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및 노인 관련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노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노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라는 게 있겠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어디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력, 노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죠. 시군구에서. 그 다음에 노인 관련 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노인 관련 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즉 설치신고 필증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법에서 딱 정해주고 있는 거죠.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법 제39조 17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노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노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 가면은 이 범죄 경력 조회하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운영하려는 자죠, 요거는. 그래서 운영하려는 기관이 노인 관련 기관임을 증명한 서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 취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취업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회신을 해주죠. 회신서를 딱 보내줍니다. 이런 서식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따로 보시기로 하시고요.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가 있네요.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노인 관련 기관의 폐쇄 또는 취업 제한 등 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려면 그 위반 사실, 요구 내용,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전화해서 문 닫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이런 거 받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받았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노인 관련 기관의 장과 해임 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 제한 등 대상자는 요구를 받거나 요구 사실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결과를 해당 관련 노인 관련 기관의 장과 취업 제한 등 대상자에게 통지하게끔 되는데 대부분 통지 받으면 이의 신청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 관련 기관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노인 관련 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폐쇄 또는 허가, 인가 등의 취소인데 우리가 인가를 받았지만 설치 신고를 통해서 인가를 받았지만은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쇄 또는 허가, 인가 등의 취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 관련 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 인가 등을 취소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노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노인 관련 기관으로 옮기도록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유는 법에서 지금 노인복지법에서 아까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반 사실을 공표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노인복지법에서 봤던 그 내용이 여기 이어지는데,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하는데, 사회복지법인의 주소 및 법인 등록번호를 공개가 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주소 및 사업자 등록번호가 공개가 된다. 그 다음에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성별 및 나이가 공개가 된다. 그 다음에 위반 행위로 받은 형벌과 행정처분의 내용이 공개가 된다는 거죠. 공표의 절차와 방법은 이렇게 되는데,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공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당 기관은 시도지사, 여기 구청장, 여기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죠. 거기 가면은 확인이 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표할 수 있게 했죠. 여기는 왜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안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왜냐면, 지금 복지 쪽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는 무슨 관계냐. 물론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 관계가 되어 있지만은, 국민건강보험공단보다도 조금 더 복지적인 측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텐데 여기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또 공표는 방송에도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표에 대한 방법이 되어 있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법은 여기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죠. 노인 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 신고는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 휴지 3개월 전까지. 네. 이제는 그냥 폐업 못합니다. 3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 휴지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분들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3개월 전까지입니다. 자, 비용 부담 내용을 보시면 제22조가 나오는데, 글쎄, 위에 부분도 그렇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넘어가도 될 것 같죠? 요거 좀 볼까요?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수납이 있는데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해당 노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이 된다. 그냥 저희가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면 되겠습니다. 비용 보조에 대한 부분인데 그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과 각호와 같은데 이런 시설들이 된다는 것이죠. 노인 주거복지시설, 이런 시설, 이거 시설, 이거 시설, 이거 시설, 이거 시설. 네. 그럼 이제 뭐 보조가 많이 되냐, 뭐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보조가 많이 되는 거는 실제로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보조되는 부분은 우리가 거의 없고 이 부분에 이제 보조가 되는 건데 보조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지금은 공단부담금으로 거의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인복지명예지도원도 저희가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도 우리가
스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규제 검토 그리고 부칙이 나오는데 네, 여기까지 해서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한번 살펴봤습니다.